새벽빛이 내 맘을 감싸네. 창밖으로서 우레 소리 들리네. 초심 가득 품고 다시 시작해. 백은 종의 희망찬 모닝콜이 울리네. 희망의 노래가 온 세상 울려. 모두의 하루가 빛나길 빌어. 백은 종의 모닝콜이 나갈 해. 오늘도 우린 함께 할 수 있어. 바람 속에 담긴 따뜻한 말들, 도시 속에 퍼진 꿈의 울림. 조심 잃지 않고 걸어갈 때 백은 종의 모닝콜이 우릴 깨워. 희망의 노래가 온 세상 울려. 모두의 하루가 빛나길 빌어. 백은 종의 모닝콜이 날게 말해. 오늘도 우린 함께 할 수 있어. 어둠이 지나 밝아오는 아침. 희망이란 빛이 우릴 감싸네. 서울의 소리와 함께 춤추며 조심 잃지 않고 다시 꿈꾸네. 희망의 노래가 온 세상 울려. 모두의 하루가 빛나길 빌어. 백은 종의 모닝콜이 내게 말해. 오늘도 우린 함께 할 수 있어. 새벽빛이 내 맘을 감싸네. 창밖으로서 우레 소리 들리네. 초심 가득 품고 다시 시작해. 백은 종의 희망찬 모닝콜이 울리네. 희망의 노래가 온 세상 울려. 모두의 하루가 빛나길 빌어. 백은 종의 모닝콜이 나갈 해. 오늘도 우린 함께 할 수 있어. 바람 속에 담긴 따뜻한 말들, 도시 속에 퍼진 꿈의 울림. 조심 잃지 않고 걸어갈 때 백은 종의 모닝콜이 우릴 깨워. 희망의 노래가 온 세상 울려. 모두의 하루가 빛나길 빌어. 백은 종의 모닝콜이 날게 말해. 오늘도 우린 함께 할 수 있어. 어둠이 지나 밝아오는 아침. 희망이란 빛이 우릴 감싸네. 서울의 소리와 함께 춤추며 조심을 새벽빛이 내 맘을 감싸네. 창밖으로 서울의 소리 들리네. 조심 가득 품고 다시 시작해. 백은 종의 희망찬 모닝콜이 울리네. 희망의 노래가 온 세상 울려. 모두의 하루가 빛나길 빌어. 진짜 대한민국을 위하여 조심 백은 종의 희망찬 모닝콜 3월 26일 목요일 생방송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 누군가는 깨어있어야 아침 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잠든 이 시간, 거짓의 어두움을 걷어내기 위해 오늘도 새벽의 문을 엽니다. 현장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는 발, 권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목소리, 주신 백은종 희망찬 모닝콜
지금부터 잠든 세상을 깨워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해체 행동 김혜민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해체 행동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일단은 상쾌한 아침이니까 네. 상쾌한 인사 좀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도 또 전영윤님께서도 들어오시고 혜리님께서 초심님 애국정신 존경합니다. 라고 또 하시고 김범심님, 그다음에 행님께서도 들어오셨는데요. 이렇게 아침부터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 아이 하나 키우면서 김혜민 대표가 국민의힘 해체 행동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고 또 내란선동 고발을 해가지고 오늘도 전환길 고발인 조사 가는데 이따 9시, 10시에 남대문 경찰서 안보수사대가 전환길을 언제 구속영장 신청을지 좀 확인해가지고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교발에서 황교안이 체포영장, 구속영장 다 발부돼서 지금 재판에 붙여졌는데 전환길도 언제 그렇게 할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며 민주당을 향해 말했습니다. 야당을 둘러리로 세워 독재의 위표로 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내란 속이 탄생시켜 수많은 이들이 하마터면 비명 행사할 뻔했고 그로 인해 이 나라가 정상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거리에서 싸웠는데 감히 국회 예산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내려놓자 이때가 기획을 나선 국힘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국정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작자들에게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맡깁니까? 가정해 보겠다. 제22대 전반기 국회에 국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갔다면 내란 시기 윤석열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말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며 동시에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감히 해산이란 말을 뚫린 입이라고 마구 내뱉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 뉴스에 국민들은 법사위원장 자리가 내란당으로 넘어갈 절대 없으니 꿈도 꾸지 마라. 참 재미있는 애들이다. 걸핏하면 좌파 운운하면서 하는 짓은 그들에게 유리한 명분 다 준다. 일하는 정당은 상임위원장 독식해도 된다. 내란당 국민의 암덩어리 당에게는 단 한 자리도 주지 말라. 국힘에게 철문피 중 슈퍼 철문피란 비판은 애칭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우리 김혜민 대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달라는데 줄까요? 네,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저는 원칙에 지켜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국회법 제41조 보면은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선거를 하면은 전부 다 이제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되고 저는 하나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일하는 국회법이에요. 일하는 국회법인데요. 지금 야당 상임위원장이 있는 곳들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국회가 이제 출범한 지 23개월 됐거든요. 그럼 월 2회에 전체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요. 거의 이제 국힘이 상임위원장인 곳들은 다들 심각합니다. 한 달에 회의도 안 연 상임위도 있어요. 그렇게 일도 안 하면서 어떻게 뻔뻔하게 상임위원장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일단 반성부터 하고 월급 받을 자격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그렇습니다.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무슨 직을 맡았을 때 일을 얼마나 했냐가 기준이거든요. 지금 전반기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상임위원장과 민주당 상임위원장이 어떻게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를 더 확실하게 모든 국민들에게 알린 다음에 일을 이렇게 못했으니까 후반기에는 모조리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가져다가 일을 많이 해서 국민들이 좀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생을 살피겠다. 이런 명분으로 정청래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상임위원장 모조리 가져오자고. 그래서 모조리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실적이 없으니까 일을 안 했으니까 상임위원장 전부 국민의힘에서 가져놓은 걸로 그렇게 하고 해산돼야 할 주체는 국민의힘이죠. 내란당 해산으로 국회도 정상화돼야 합니다. 내란 정당 윤노개인당 해체하라. 서울의 소리가 여의도 국힘 당사 앞에서 진행하는 국힘 해체를 위한 규탄 집회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온전한 내란 청산, 국힘 해체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서울의 소리가 지금처럼 앞장서 행동에 나아가 있습니다.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까지 전 플랫폼 동시 생방송 서울의 소리 초심 백은정의 희망찬 모니콜 이제 출연자 보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의 동의하에 지방정부의 꼴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는 또 이 자리에 또 다른 주민의 대표가 서서 더 다양한 정치 실험과 더 전문적인 결과물과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정치 실험들을 통해서 주민들께 그 성과를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그냥 이기지 않겠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기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과천에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발바닥에 불이 나게 전화통에 불이 나게 뛰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와, 과천 의원. 예, 민주당의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알리는 일, 저희 서울의 소리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어떤 유튜버들은 유명 인사만 데려다가 그러는데 우리는 무명들, 잘 알려지지 않은 젊은 피들을 지금 우리 초청해서 이렇게 이제 아침부터 방송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뜨거운 도전에 나서는 괜히 소떼가 아니다. 1985년 동갑내기 두 기초의 의원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출마하시는 주무열 관악구 의원, 경기도의 출마하시는 박주리 과천시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의 소리 부지런한 5시부터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께 우리 박주리 의원부터 인사 좀 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누구보다도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서울의 소리 초심 백은종 희망찬 모니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의원 예비후보 박주리입니다. 예, 우리 박주리님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주무열 지금 관악구 구 의원이고 앞으로 서울시 의원으로 출마할 주무열 서울시 의원 예비 후보자가 맞죠? 네,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주무열 의원입니다. 젊어서 좋다, 시켜보니 유명하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그러면 우리 두 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제가 좀 이렇게 먼저 설치를 좀 해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우리 박주리 과천시의원님은 보니까 이제 검색을 하니까 행감스타라는 그런 훌륭한 별칭도 좀 얻으셨던데요.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현장형 의정 활동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행감 등에서 전곡을 찌르는 질의, 그리고 뭐 기후위기 관련해서 대응도 많이 하신 것 같고, 행정의 개선을 많이 이끌어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내셨다 하는데, 또 대학에서는 또 간호학을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시의원을 하시게 됐는지부터 이제 좀 소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의원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박주리입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사는 그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왕이 똑똑해야 나라가 편한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똑똑해야 나라가 편하다라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았었고요. 그래서 정치에 도전하지 않았던 그냥 일반 유권자일 때에도 뭔가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뭐 때로는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고요. 정치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기후위기에 이제 관심을 가진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기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정치에서 해야 될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우리 민주당의 기후 전문가로 영입 인재로 이소영 지금의 국회의원인데 그분이 민주당에 들어왔고 저희 지역에 전략 공천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기후 문제를 정말 유능하게 잘 풀어가는 당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지역 정치에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무열 의원님은 서울대 57대 총학생회장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물리천문학과를 나오신 또 이공학도이시더라고요. 또 철학과도 또 하셨다는 그런. 네, 그래서 이공계와 이런 인문화가 아우르는 인재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정계 입문을 하셨는지, 좀 어떻게 정치를 하시게 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대학교 가서 열심히 이제 학생 운동 하다가 정계 입문하게 됐는데요. 학내에서 이제 총학생회장을 하거나 혹은 이제 그걸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학내에 있는 해고 노동자분들하고 이제 연대하는 투쟁들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전에는 선출직 정치인에 대해서까지 생각은 고민을 못 해보다가 누군가를 이제 대변하거나 혹은 대표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연대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 이제 선출직 정치인 도전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사실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제 뭐 그 관악갑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님 러브콜이 또 있었는데, 또 그때는 이제 아유 뭐 또 싫다고 하고 또 거절도 하고 했다가 튕겼다가 또 나중에 제 발로 돌아와서 조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다 이제 정치 시작한 지 이제 8년 차가 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주무열 의원님께서 노무현 대통령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니셨나요? 아, 이게 네. 약간 저는 이제 민주당에 있는 이제 그 정치인들과 좀 제 나름대로 이제 네. 관계가 많은데, 김대중 대통령의 고장 아. 목포에서 제가 나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동문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덧 성장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있을 때 이제 대통령 과학장학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 시골에서 나고 자랐고 부모님이 뭐 낚시점을 하셨으니까 뭐 무슨 대단한 형편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 과학장학금 덕분에 이제 대학 잘 다녔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2017년 이제 압도적인 승리 덕분에 2018년에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그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죠. 그때 이제 구의원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에 발맞춰서 시험 도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매우 오늘 유감스럽게도 서울대를 내가 매우 싫어하거든. 서울대 출신치고 훌륭한 사람이 손가락에 꼽을만, 근데 안 훌륭한 사람.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뭐 나경원부터.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엘리트 의식이 있어가지고 리더십이 부족해요. 엘리트가 리더가 되면 나라 망하는 거 윤석열 봤죠. 또 우리 주무열 서울시의 예비후보 서울대 출신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대 출신이라는 엘리트 의식을 버려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같이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리더가 돼야지. 윤석열 같은 자기중심이잖아. 나경원도 계속 자기중심이야. 누가 욕하든 말든 계속 이렇게 해가는 건데, 우리 서울대 출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훌륭하신 분도 얘기해 주지만 부끄러운 서울대 출신 꼽으면 누굴 꼽겠어요? 압도적으로 윤석열이죠. 근데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들 다 자기 잘나고 똑똑한 줄 아니까 네. 이 세상에 있는 뭐랄까요, 이런 자리들 이런 거를 권력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엘리트들의 네. 굉장히 잘못된 모순이에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하셨던 것도 내가 권력을 쥐고 싶은 게 아니라 일할 권한을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있는 게 잠시 스쳐서 지나가는, 내가 잠시 이거를 다뤄야 하는 권한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막 천년만년 누릴 것 같이 해버리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흉들이 좀 많습니다. 피해를 크게 입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저기 박주리 경기도의 예비 후보죠. 네. 예, 경기도의 예비. 이 대학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대 출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무열 의원처럼 서울대를 나왔다는 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서울대에 갈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고 매진할 수 있었던 이런 어떤 뭐 무형의 사회적인 혜택을 받았다라는 인식 속에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좋은 사회인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서울대 생각합니다. 출신 중에서도 뭐
내가 이 얘기하는 건 서울의 소리가 강령이 안티 이명박 때부터 2008년 안티 이명박 희생을 전제로 봉사하는 곳이다. 이게 맞거든요. 정치인들 정치인 또 개신교 목사분들은 진짜 희생을 전제로 왔잖아요. 봉사하러 예수님 말씀. 그런데 지금 서울대 출신보다 더 나쁜 게 개신교 대형교회 목사들 같기도 하고 오늘 서울대 출신 내가 욕을 많이 했는데 이해하시고 서울대 출신이 명예롭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 주무열 우리 후보자께서 앞으로 인식시켜주기 바라면서 그 부끄러운 윤석열 같은 인간들이 저지른 내란 이제 국회와 시민이 우리 함께 막아냈잖아요.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또 한번 해보죠. 두 분 내란이 일어난 밤 기억 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좀 우리 박주리 네. 후보자께서부터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날은 전 국민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밤일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 당시에 저희 아기가 2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재우다가 잠깐 핸드폰을 봤는데 그 기사를 봤었고 일단 침착하게 아이를 재워야 된다 해서 아이를 재우고 나서부터 이제 막 몸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남편도 그때 자고 있었는데 예. 나갔다 오겠다 말을 하고 그냥 정신없이 달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국회 앞으로. 네, 그때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할 그럴 겨를이 없었고 그냥 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막 온몸이 떨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막 내심으로는 겁도 많이 났죠. 네, 그러니까 무서웠죠, 좀. 네, 사실은 아기한테 마음속으로 네. 엄마 며칠 못 볼 수도 있어 이렇게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도착해서는 되게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 네, 보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한 마음으로 달려와줬고 그 시민들이 평화로서 이렇게 국회를 딱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정권 너희들이 얼마나 우리 시민들을 군홧발로 짓밟으려 해도 우리는 평화의 힘으로 지켜내고 있어. 너희가 들어올 틈이 없어. 라고 그 공간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덕분에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나도 여기서 이제 뭐 가보니까 사람이 없었으면 상당히 더, 어떡하나 할 텐데 가니까 막 사람들이 와서 막 막아내고 막 그 군인들 밀어내고 하는 거 보고 나도 힘이 드는데 우리 주멸 후보자께서는 학생운동도 하고 해서 그 계엄이 얼마나 무서운 걸 또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학생회장 할 때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교과서 국정화라고 해가지고 시위 집회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같이 이제 깃발 들고 체류에 왔던 그 아내랑 같이 결혼도 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만나서. 네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갑자기 전화가 막 엄청나게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뭐 이제 뭐 외삼촌, 이모, 고모 이런 그러니까 사실 뭐 명절 때 아니면 전화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무연아 너 좀 뒤로 빠져 있어라. 너 진짜 큰일 난다 이러는데 사실 제가 호남 사람이라서 그 5.18 그 경험들이 다들 너무 진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아는 지인 중에 가족 중에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나 고문 후 후유증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지척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 처음에 한 통, 두 통 받았을 때는 저도 무섭죠, 사람인데. 근데 이게 뭐 한 10통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때 좀 콜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명 같은 게 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이 앞에 나가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저분들이 거꾸로 알려주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근데 아마 민주당에 있는 뭐 청년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저 기억이 납니다. 그날 뭐 카톡방이나 뭐 이런데 뭐 다 같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움직였던 기억이 나서 모르겠습니다. 고통이나 혹은 두려움이 오히려 사람을 앞으로 나가게 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뭐 아무튼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뭐 가정을 가진 사람들 그런 상황 닥치면 여러 염려도 많았는데 친척들이 막 전화를 해서 그랬다. 나도 그날 전화 많이 받았어요. 빨리 피하라 전화들. 예. 그래서
주무열 의원님도 아이가 있으신 상황이시잖아요. 박주리 의원님도 아까 어린아이 재우고 집 나서면서 그 심정도 사실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복잡한 마음이 드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때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애를 이제 그 시댁에 두고 네, 올라왔었거든요. 여러 생각이 많이 두 분 드셨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박주리 의원님의 얘기를 또 해주셔서 주무열 의원님 그 당시에 또 어떠셨을지,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아내가 바로 전화 와가지고 네. 오빠 두 아이의 아빠라는 걸 명심해. 제가 다른 전화들은 다 그냥 뭐 이렇게 넘겼는데 그 전화는 좀 많이 그쵸. 그 마음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죠. 양가적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두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려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내는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우리 박주리 후보자 네. 그날 아이들 생각 많이 나던가요? 가면서 그럴 생각 자체가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냥 막아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고, 화도 많이 났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게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대통령을 우리 아이가 만난 첫 대통령이 나온 세상이어서, 그래서 우리 과천이라도 좀 어떻게 잘 가꿔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이 인간이 도대체 우리나라를 어디까지 망가뜨릴 거야, 약간 그런 마음이었었고, 그래도 나서면서는 엄마 며칠 못 볼 수 있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미안해, 그냥 그런 마음으로 나왔었습니다. 우리 저기 박주리 경기도의 예비 후보자께서는 이 민주당에서 영입 케이스로 오신 분이잖아요. 저요? 민주당. 그래서 굉장히 또 민주당에서 중위 인재로 지금 키우고 있는 분이라고 보고요. 이제 내란의 밤 우리가 그날 그 계엄 해제시키고 다들 힘을 모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유튜브 방송하면서 와서 그게 또 큰 힘이 됐고 했는데, 그 후에 저 고생 무지연히 했어요. 광화문에서 커피를 그냥 밤새 끓이고 24시간 한 달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광화문 광장도 나오고 또 지방 저기 구의회나 시의회에서 중앙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온 걸로 아는데, 잊을 수 없는 그런 일들 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죠. 뭐가 그 윤석열 파면까지 잊을 수 없는 일들 좀 있으면. 저는 그게 기억이 났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음식을 서로 나눠주는데 그것이 계속 불어나서 아주 적은 음식으로도 거기 있는 군중들을 모두 먹였다라고 하는 이제 기적의 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아주 어렸을 때도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 집안 거기 살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거 가지고 그만 하나 먹였는데, 제가 이걸 보고 우리가 이 광화문 광장에서 사람들이 서로 커피를 나누고 서로 음식에 있는 선결제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먹이고, 그 먹으러 온 사람이 더 결제하고 하고, 그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서로 질서정연하게 있으려고 그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에 가까운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은 수천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닐 뿐이지, 그 성경에 나왔던 그 장면이 이런 장면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고난이 왔었을 때 일어난 어떤 이런 기적 같은 순간들, 저는 그때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저 박주리 후보자께서는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다녔을 거 아니에요. 광화문도 가고 뭐 또 지역에서도 또 뭘 했을 텐데, 어떻게 좀 감격적인 그날이 뭐 윤석열 파면되는 순간이었는지 언제였는지 좀. 예. 가장 감격되던 순간은 역시 파면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들 저희 지역 당원들 다 같이 국회 앞에서 보고 있었고, 진짜 그때는 다 같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고요.
개인적으로 또 감격 이외의 순간은 그 계엄이 평일날 터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2차 계엄 또 터진다 하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말에 그 지방 의원들이 다 같이 국회에 올라가서 보좌진들하고 이렇게 국회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국회를 지켜야 한다 해가지고 철야했었던 그런 기억이.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번 나는 지방선거의 공약으로도 내란 청산을 나는 얘기해야 된다. 내란 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 이 세력들이 지금도 국민의힘 대표라든지 뭐 전환기를 국민의힘 대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들죠. 국민의힘 장동혁한테 전환기가 지령을 내는 것 같은, 전환기가 이야기하면 장동혁이가 실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온전히 청산 못하면 우리 아이들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희 이런 윤석열도 이렇게 나라를 망쳤는데 다음에 내란 세력들이 또 권력을 잡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끔찍하기도 해서 이번 두 분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 만날 때 내란 청산 온전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거 얘기를 본격적으로 넘어가면 네.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몸으로 싸운 젊은 청춘들이 또 인재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새로운 정치를 또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두 분의 이번 선거 출사표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열 의원님께서는 구의원이셨는데 서울시의회를 이제 도전을 하시게 되고 박주리 의원님께서는 이제 시의원이셨는데 경기도의회를 또 출마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신데요. 주무열 의원님께서부터 먼저 출마의 변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마의 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정치는 사회적 약자나 혹은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과 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8년 전에 관악구에서 구의원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지금은 서울의 10대 상권 중에 하나인 샤로스길이 있거든요. 네, 거기가 지역주택조합의 용역 깡패들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민들과 함께 연대해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가두시도 하고 뭐 집회도 하고 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무슨 그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도 어느 시점쯤에서는 그 사회적 약자가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막 머리띠 메고 투쟁하시려고 하시는 분 다 건물주들이고 막 이랬어요. 엄청난 횡포에 시달려가지고. 근데 그걸 한 5년 정도 거쳐가지고 결국 이제 파산을 시켜냈죠. 파산을 다 시켜내고 거기 계신 이제 주민들을 다 이제 보호를 해드리고 그러면서도 그분들과 모였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험난하고 어려운 길들을 같이 함께하고 있고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정치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여기 이제 들어오는 이제 임차인들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좀 마음을 좀 넉넉하게 베풀어 주셔가지고 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좀 같이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몇 년을 보내다 보니 나중에 어느덧 보니까 서울시에서 조사하니 임대료 대비 매출이 가장 높은 상권이 샤로스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 약속을 지켜주셨던 거죠. 그게 이게 뭐 우리 같이 지키자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각자 정치라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정치의 효용성을 느끼고 나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책무도 열심히 지켜주시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났냐? 그게 아니라 다시 그분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샤로스길 발전위원회 같은 거 만들고 상가 번영회 같은 거 꾸리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오늘 로컬 브랜드 사업 한 30억 정도 투여되는 사업인데 그거 한번 해보자고 다 모여 돌아다니시면서 그 상가분들 다 설득해가지고 사인 받으러 다니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민들은 정치를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지난 8년간 배웠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분들과 함께 해결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더불어민주당에 권리당원이 되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건물주에는 더불어민주당 별로 뭐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는 분들인데, 그렇죠. 네, 정당의 외연이 확장되는 거를 느낀 거죠.
그래서 뭐 마찬가지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전세 사기 가장 심한 데가 또 관악구거든요. 그 사람들의 눈물을 또 닦아줄 수 있어야 하는 정당이고,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이제 외연이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의원에 이제 도전을 하는데요. 더 많은 권력감을 누리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앞에 앞장서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정당의 외연을 꾸준히 확장시키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윤석열과 같은 자들이 바로 할 수 없도록 국가의 헌법을 수호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주리 의원께서도 지금은 과천시 시의원이라 지역구도 네. 좁지 않아요. 네. 근데 도의원으로 가면 이제 지역구가 넓어져가지고 네. 잘 모르는 사람도 지금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당시에는 시의원 내 지역만 다녀서 그분들은 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좀 이 방송에서는 좀 세게 확실하게 셀프를 그 자기 소개를 잘해야 돼요. 출사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네, 저는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의원 선거에 도전을 하는데요. 네, 경기도의원도 과천시의원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과천시 선거구에서 이제 선거를 뛰게 되는데요. 제가 뭐 지역구가 있었지만 결국은 과천시 전체를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보니까 과천의 현안이지만 과천만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 서울, 뭐 관악구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의 힘을 받아서 지역의 어떤 현안들을 같이 매끄럽게 소통하고 해결하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4년 동안 시민들하고 단단하게 소통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온 이 바탕이 굉장히 경기도에 갔을 때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박주리 시의원이 경기도에서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얘기할 때는 지역도 과천의 어느 지역이 네. 이번 대 지역구 선거다는 거 이따 말씀해 주시고, 네. 주말 후보자께서는 지금 서울시의회에 지금 진출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뭐 그렇습니다. 진출할 때쯤 오세훈을 안 보겠지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시정을 매우 잘못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그 한강버스라든지 등등 하고 하는 거 보면 제대로 한 게 없는데, 지금 서울시 의원을 지금 도전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세훈 시장의 잘못된 정책도 알고, 이번에 민주당 시장이 되더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데 또 뭔가 이력을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바로 잡으면 좋겠다는 거 한두 가지라도 좀 얘기해 주시죠. 이제 대표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한강버스 같은 사업이 이제 대표적으로 잘못된 걸 넘어서서 이거는 저는 불법 영역에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유람선이에요. 그냥 오세훈 시장은 우리가 오세이돈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그렇게 한강에 집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뭘 되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러면 유람선이고 뭐 자기가 한강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한강 버스라고 이름을 붙인 건 뭐냐면 여기 어떤 그 대중교통 공공성을 부여해서 시민의 세금을 투여하려고 한 겁니다. 저는 이건 완연한 불법이라고 봅니다. 그 불법은 사기를 친 거야.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도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이게 너무 대놓고 나는 사기 칠 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라고 이건 이제 거의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수준입니다. 이거는 공직자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인드라서 이런 걸 좀 뒤지고 싶고요. 저희들이 또 장점은 현역 정치 경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오세훈 시장이 있는 그 몇 년 동안에 뭐 이제 소위 말했던 여러 가지 계약건들, 뭐 이제 자잘한 것들로는 뭐 수의 계약들이나 이런 것도 봐야겠지만, 이제 그 덩어리가 큰 것들은 이제 제안서 평가 심의위원회라고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혹은 공무원도 책임을 지기 싫기 때문에 막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사업이 들어오면 이거를 심의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을 따로 꾸려요. 그래서 뭔가 책임질 게 생기면 저 사업 선정한 사람들은 요 심사위원들이
그 제안서를 평가해가지고 된 겁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잘못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시장님과 호흡을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켜켜이 수년간 쌓여 있었던 이 부정을 저희들은 경력직이기 때문에 해결해 줘야 되는 소명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서울시 나 아는 사람한테 너 오세훈 시장 그에서 어떤 상가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뭐 얼마 전에는 쫓겨났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지금 오세훈이 한 일 중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 같은데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도 현재 정책 진행도 잘 해야 되겠지만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게 먼저 시작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지금 뭐 서울시의원에 지금 출마하는데 펼치고 싶은 정책, 즉 공약 하나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이게 경전철 서부선이 더 관악구 지역에 되게 오래된 그 수건 사업인데 오세훈 시장 정말 못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방선거 나오면서 여기 그거 하겠다고 다 공약 걸어놓고 그 지난해 말까지가 두산 컨소시엄의 그 마지막 기한이었는데 그 돈 조금 안 맞춰준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엎어졌거든요. 이거 다시 하려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컨소시엄을 다시 구성해야 되고 그 앞에 있는 사전 지를 때 또 밟아야 되고 이래서 지금 이제는 이런 식으로는 방법이 없고 이건 좀 재정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좀 빠르게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제 지역에 있는 그 마을버스 노선이 아직 없어가지고 고통받는 곳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정책들 잘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것보다 민주당 시장이 오고 지난 지방선거는 굉장히 윤석열 당선되고 바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바람에 그 분위기 때문에 두 분도 뭐 구의원이나 시의원 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고 서울시 의원들도 70%가 국민의힘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서울시가 원래 민주당이 강했는데 구청장들 모조리 뺏기고 뭐 여기 영등포도 뺏기고 마포도 뺏기고 다 뺏겼잖아 원래. 네. 이런 상황이라 이번 선거에 꼭 승리해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 예. 네, 박주리 의원님에게 넘어가서요. 네. 경기도 의원이 된다고 하면 또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싶으신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과천 차원의 정책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천 같은 경우는 지금 비수도권에서는 지방 소멸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과천은 보기 드물게 도시 전체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도시 인프라, 특히나 교통 관련해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인구 과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교통이야말로 대표적으로 과천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 어떤 신규 도로 건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좀 우리 과천에 필요한 것들을 좀 책임 있게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경기도 차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의 모든 반도체 산업이 다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AI 사회로 지금 전 세계가 대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그 AI 산업을 이루는 그 근간에는 결국은 반도체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리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것을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천 그 어떤 아파트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잖아요. 네. 과천에서 경기도 의원 진출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을 하고 엑스에다가 얼마나 하루에 4번이나 글 올리고 부동산 안정화를 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뭐 지걸 걸다시피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천에는 이제 아파트가 많고
또 수도권 지역이라 그 민감할 텐데 네. 어때요?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많은 반발이 있나요? 민심이 어때요, 과천에?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미 과밀인데 여기서 더 받으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시민들께서 심리적 저항이 좀 상당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이라면 그런 우려를 뭐 더 증폭시키거나 갈등을 더 키우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그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정부랑 어떻게 협상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지역 일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걸 굉장히 정쟁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시장, 그 다음에 현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 때 분명히 본인들이 먼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경마장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으면서 지금 정권이 바뀌고 저희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발표하니까 무슨 소리야 결사반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게 맞는가 저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에 대해서 현명하신 시민분들은 또 제대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 잃지 않고 결국 주택 공급이 필요한 것도 맞고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점을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선거 앞두면 부동산 얘기하면 마이너스라고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네. 그런 게 개의치 않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떨떠름한 의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했지? 이러는데 사실은 집 갖지 않은 사람이 52%라 맞습니다. 52%만 받아도 당선되는 거죠. 이건 농담이고요. 아무튼 정상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아이들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잡아야 되지. 이 부동산 뭐 아파트 한 평이 막 몇 억씩 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젊은이들이 살아나가겠어요. 집 한 채 있는 돈 내 집 비싸니까 괜찮겠다 하지만 자기 아들 딸들 내보내려면 집 어떻든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생각해서 집 한 채씩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불이익이 올까 걱정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집 한 채 있는 분은 별로 불이익 받을 거 없다. 그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니까 두 분이 많이 좀 선거운동할 때 설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연장선에서 최근 과천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조금 보면은 조금 민주당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어떤 고민들 하고 계시고 네. 어떻게 좀 도입하면 좋을까요? 네, 이 여론조사를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데 일단 개요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네. 조금 적어왔습니다. 네, 1월 5일과 6일 총 2일 동안 진행됐고 과천 시대신문 의뢰로 이너텍 시스템즈에서 수행했습니다.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수 502명,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49.2%, 민주당이 31.1%입니다. 그러니까 반올림을 해보면 국힘 50%, 민주당 30%인 상황인데 사실 과천의 경기도의원 의석은 딱 한 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선거나 다를 바 없는 선거에서 20%를 뒤지는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야, 좀 약간 힘이 풀리는 그런 느낌이 그 1월 사실은 달이라면서요? 네, 1월 초였습니다. 이거 많이 지금 이제 맞습니다. 3월 달이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여론조사가 진행된 거는 없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이후에 코스피 5천도 찍고 6천도 찍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돌았었어. 20대도 돌았었고 네. 70대도 많이 돌았었고. 네, 또 우리 대통령이 굉장히 정치적 효능감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보다 격차가 더 많이 줄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한 게요. 이번에 이란, 미국 그 전쟁 관련해 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난리 났어요. 인도 같은 나라는 가스가 없어서 식당이 문 열고 다른 나라들 막 필리핀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비상사태가 우리나라는 끄떡없잖아요. 가스 걱정하는 거 안 봤죠. 우리나라 사람이 그만큼 가스를 확보하는데 여러 군데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다 그 대한민국의 위대함이 지금 나타나는데 뭐 이러한 일은 미국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당장 크게 그 요동치지 않는 건 또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런 것들도 선거에 좀 활용 좀 하세요. 그래서 인도 이런 거 다른 나라 네. 이런 거 찾아가지고 보세요. 다른 나라는 지금 난리가 밥을 못 해먹는데 가스가 없어서 대한민국 그렇지 않은 거는 정부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방송 소개해 드리면 이 방송은 서울의 소리 희망찬 모니콜 서울의 소리는 새로운 그 신진 젊은 정치인들을 소개하는 이런 코너로 지금 지방선거 때는 젊은이들을 많이 모셔다가 방송을 듣는데 오늘 모신 분은 주무열 관악구현 구의원이고 서울시 의회로 진출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비 후보로 나왔고요. 박주리 과천시 의원 과천에는 딱 한 티켓이 하나뿐이에요. 네. 시장 선거나 똑같네. 똑같습니다. 엄청난 지금 이분 박주리 후보는 우리가 응원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과천에서 서울시의회는 좀 쉬울 것 같고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방송은 서울의 소리를 비롯해서 서울의 소리 보티브이 서울의 소리 초심 백은종 유튜브 그다음에 X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넘어가서 저희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의회에서 역할을 하시는데 또 중요한 부분은 시장과 도지사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면 조금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오세훈 시장님 표정이 시장님이라고 하기 좀 그렇네요. 오세훈 시장의 표정이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패배가 너무 불보듯 뻔하고 심지어 경선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데도 민주당도 자신만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연일 이제 그 언론에서 계속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장 탈환을 위해서 좀 저희가 복귀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사실 오세훈이 4번이나 선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이거를 좀 저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도대체 오세훈이 무엇을 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시에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이 좀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두 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걸 막 잘해가지고 사실 이긴 선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네. 이 선거들을 복귀해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과정으로 그 복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파 싸움처럼 전해철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갈라졌을 때 거의 뭐 원수가 됐었거든요. 그쪽이 그 있던 캠프의 구성원들과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대선 때도 이낙연 쪽 사람들과 이렇게 완전히 갈라서고 결국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은 완전히 흑화해가지고 뭐 대선 때는 윤석열을 지지를 하고 하는 이런 수준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서 경쟁하는 것도 좋은데 그때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선명성 경쟁을 하다가 보면 이제 같은 진영에 있는 우리 동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 검증해야 할 사실이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게 거짓인데 이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정치의 영역은 일면은 또 종교적인 영역과 유사한 면도 있어서 일정 이상의 어떤 사실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 이후부터는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보다도 이게 그냥 그 자체의 이야기에 힘을 갖고 있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 막 꼭 집어서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나경원이 뭐 갑자기 드럼통 들어가가지고 사진 찍고 뭐 했던 게 민주당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은 전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지? 라고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 시점 즈음에 가서 지금 저기에 돌아다니는 레토릭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되돌아보니 그 시작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있었던 그 장면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시작했던 데는 하여튼 민주당 진영 아니었어요. 사실도 아니었는데 그것은 어떤 진영의 힘을 얻고 이거를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사용했고 그렇지만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그러면 끝났냐? 그게 아니라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고
그것이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완전한 허구의 영역에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는 그 길목 내내 계속 발을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사실 질문을 이렇게 하실 것 같아가지고 엄청 고민했거든요. 오세훈이 뭘 잘했는지 사실 잘 못 찾겠어요. 그래서 근데 저기보다도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을 좀 저지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네. 그리고 지금 뭐 두 분들이 지금 계속 우리가 좀 하나 짚어볼 문제인데 리박스쿨이라든지 지금 아이들 다 키우잖아요. 제가 이 늙은이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아이들의 미래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내란 이런 것들 큰일 날 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정신적인 문제예요. 전에 없던 어린 아이들이 혹시 이제 초등학교 가면 학교 가서 리박스쿨이라든지 이 윤어게인이라든지 또 뭐 이런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하는 거 이런 것들 하면서 뭐 김구 선생을 kil구라 그러고 이런 하는 그 친일 매국 행위 따라하는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이 부분에도 좀 내가 당선되면 이 부분에 짚어보겠다. 뭐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 들어가면 그 부분에 현안 질의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박주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 알고 계세요? 리박스쿨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많이.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충분히 고민이 있을 텐데. 네, 너무너무 우려되는 지점이고 킬구라는 표현은 지금 처음 들었는데 너무 충격이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이미 경기도 차원에서는 전반적인 점검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가서도 이 지점은 다시 한번 짚어서 혹시라도 뭐 이상한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꼭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무열 후보께서도 이제 지금 관악구의회에서 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직 그 임기가 남아 있잖아. 여기 과천시 가서 점검해 보시고 해야 될 부분이요. 놀라운 건 어제 그 성기선 교육감 후보자 나오셨는데 그 리박스쿨 장학금을 줬는데 장학금 1호가 김상진이래요. 이 정도로 얼마나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경악스러운 일들을 지금 벌려놨으니까 두 분이 좀 챙겨보시고 다음 질문 주시죠. 네, 그래서 좀 저희가 시간이 네. 좀 가고 있어가지고 조금 그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 이야기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에 이제 그 경선 민주당 경선도도 되게 치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과도한 네거티브나 과열 경쟁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좀 있고 또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검증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민주당 경선 과정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각은 어떨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본인 지역구 경선도 지금 치열할 것 같은데 몇 명이나 경선하는지 이 얘기 함께 해주시면 네, 좋겠어요. 박주리 의원님부터 먼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험지이기 때문에 단독 출마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 한 줌 덜었네. 네. 대신에 저는 본선이 엄청 혹독할 것이기 아. 때문에 본선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후보들이 어떤 빛나 보이고 싶은 욕구 내지는 내가 검증을 잘 받고 싶은 욕구 내지는 상대방을 검증해보고 싶은 욕구 모두 존중받아야 될 욕구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언어로 말을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지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거에 따라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당원들이 보시기에 네거티브다 아니다를 판가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그때 왜 그런 발언 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 유효합니까? 이런 발언은 충분히 검증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그런 발언 했으니 당신은 윤석열이나 다를 바 없어요. 이런 말을 한다면 이거는 동지끼리 할 수 없는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서로 간에 검증을 하더라도 서로 우리가 민주당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언어 이거를 좀 지키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후보자 문제뿐 아니라 지지자들도 요즘에 맞습니다. 일부 유튜버들도 비판은 분명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는 비판이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냥 대안도 없는 어떤 마타도 유언비어를 가지고 옛날 10년 전에 무슨 발언한 거 하나 가지고 막 그걸 끌어다가 하는데 누구는 가서 누구든 실수는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인데 우리 주무열 후보자께서도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를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요. 네. 사실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 원내 견해와 당심이 완전히 정반대였지 않습니까? 정반대였죠. 정반대였는데 결국에 그 이제 민심을 이제 뭘 당심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 안에서 이제 지금 뭐 서울시장이든 뭐 경기도지사든 거기는 그 민심에 그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선수들이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를테면은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천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선이 매우 치열해요. 몇 명이에요? 저는 이제 현역 시의원 한 분하고 같이 이제 두 경선을 사람이 할 텐데, 많지는. 네, 할 텐데, 근데 제가 흉본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당원이 저한테 투표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8년 해보니까요, 절대 남의 권리당원 뺏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살림살이 내가 잘 챙기면, 그리고 그것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알면 그렇게 나와 경쟁하는 사람 욕할 일도 없고요. 그냥 제가 잘하는 것 제가 잘 표현하고 하면 된다. 그런 걸 선수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중요한 말씀했는데 지난 전당대회 때 당심과 민심이 굉장히 달랐다. 근데 지금 민심을 얻기로 만들려고 일부 유튜버들이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당심도 민심을 따라가 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방송을 하는 분들도 민심을 살펴서 민심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선거 대책도 세우고 방송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억지로 그냥 뭘 만들려고 하면은 부작용이 와가지고 탈납니다. 내분만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 욕하고 참 곤욕스러운 상황들이 지난 전당대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뭐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맞는 건지 좀 고민 좀 해주시고요. 결국 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 않는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지지하지 않아. 싸우는 사람끼리도 내가 더 이재명 대통령을 더 많이 잘 지지하고 진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이유는 들지만 하는 행동 봐서는 전혀 반대로 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로 네, 괜찮을까요? 네. 네, 그래서 또 전국 현안에 대한 얘기 한 번만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유시민 작가님께서 ABC론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A는 뭐 어떤 부류고 B는 어떤 부류고 뭐 이런 부류 쭉 얘기하시면서 또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들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런 거는 두 분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네. 이 논쟁에서 서로 양 진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진영 싸움으로 끌어가는 이런 오히려 질문들은 이런 부분 건 말고 오히려 이제 다른 부분에서 조금 하나만 이제 즉석에서 좀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제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서 함께 잘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부분을 좀 따라 배우고 싶고 그러니까 정부와 어떻게 좀 정부가 잘하는 부분과 또 민주당에서 노력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과 어떻게 힘을 보조를 맞춰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소신이 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우리 과천 같은 경우는 보수이긴 보수인데 대구랑은 또 좀 다른 성격의 보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가 이념 보수라고 한다면 과천은 경제 보수 성격이. 과천이 신천지가 있어서 그래. 이만희 엊그저께 이만희가 다 이제 죽을 줄 알았더니
막 이러면서 계단을 나보다 더 잘 올라가고 90몇 살인데 나 걱정이야. 안 죽을 것 같아요. 뭐래. 네, 신체치가 있는 네, 불명예스러운 지점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면에서 좀 보수를, 그러니까 고소득 자산가가 많다 보니 그런 면에서 보수를 지지하는 측면이 있는데 또 그것이 지금 코스피 주식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굉장히 다른 국면에서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 특히 과천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아까 부동산 정책이 반발을 사고 있는 것도 맞지만 호응을 얻고 있는 부분도 의견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책적으로 유능함을 어떻게 잘 보여줄 것인가, 그다음에 대통령의 마인드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그 마인드로 우리 국민들을 치우침 없이 이렇게 살피고 우리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점을 기민하게 챙기는 이런 모습들을 정말 닮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제 나왔던 뉴스였는데 그 필리핀에 있던 마약 왕이라고 하죠. 네, 박리아리. 저는 마약 왕이라는 표현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마약 사범이고 그런 놈을 그 나라에서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를 잡아와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처벌하겠어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못한 그런 지점이잖아요. 이재명도 가임이 맞습니다. 안 됐어요. 맞습니다. 직접 정상회담에서. 네. 근데 지금 보면 오늘도 지금 어제도 X에다 글을 3개인가 4개나 올렸는데 나는 좋은 게 대통령도 나하고 똑같네. X에 글 올리고 맨날 X 보고 내 글도 보겠다 이런 친근감이 더 드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네네네. 그래서 더 이 얘기 하세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존의 틀에 갇힌 정치가 아니라 진짜로 시민들이 뭐를 어려워하는지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가천이 그렇게 어려운 데인지 몰랐어요. 나는 쉬운 데인 줄 알았더니. 우리 조미열 후보자께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라든 그런 거 다 생방송으로 하잖아요. 저는 정말 사실 놀랍거든요. 왜냐면 항상 지켜보는 쪽이 갑인데, 그러니까 이 영상을 틀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는 거는 사실 제일 부담스러운 건 대통령 당신이에요. 스스로 의리되겠다고 자청해서 나서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그 다음에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어떤 솔직함과 합리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부동산 관련해서 이거 싫어, 나 이거 무조건 때려잡을 거야 이게 아니고요. 주식시장의 가능성을 먼저 맛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본보다 경제 생태계로 돌아갈 수 있는 자본을 투입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메시지는 굉장히 합리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때려잡겠다가 아니고 지금 이거 있는 상태보다 다른 상태가 훨씬 더 우리 모두에게도 이득이 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이득이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이야기는 사실은 한 가지예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리밸런싱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서 저는 저희가 지방선거를 함에 있어서 그런 태도로 시민들을 대해야 된다. 네, 두 분이 앞으로도 정치에 더 성장해서 지자체단체장이 되면 휴일을 공개를 하세요. 네. 대통령도 하는데 왜 시장은 못해? 서울시장 보고도 하라고 그러세요. 이번에 경기도 지사 보고도 하라고 그러고. 네. 그게 전반적으로 군 단위까지 다 요즘에는 유튜브 방송이다 할 수 있으니까. 예.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1985년생 동갑내기. 동갑내기 새로운 정치인들과 풋풋한 정치인들. 이제 이후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뛰어드실 우리 훌륭한 정치인들과 이 서울과 경기도 전반 또 여러 전국 이슈들, 뭐 리박스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패기 넘치는 정책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너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민주당원분들께 또는 국민분들께 하고픈 이야기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세하는 거나 똑같아요. 하세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2년 선거에서 가번을 받아서 당선됐었습니다. 그 어려운 선거에서 가번을 주셨다는 의미는 꼭 살아남아서 우리 당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지난 4년 동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당이 저에게 허락한 시간이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비록 저희 지역이 민주당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지언정 박주리가 일 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4년을 겪어내면서 당에 이제 보답할 길은 제가 더 어려운 선거에 뛰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그 의석을 우리가 탈환하는 것, 그것이 저의 이제 지금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의 선거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을 위한 선거라는 마음으로 6월 3일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아니, 자신있게 나보고 일 잘못했다고 할 사람 없을 거다. 이 정도로 일을 했다는 게 얼마나.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리 주무열 후보자께서도. 네, 서울 관악구 2선거구 시의원 후보자 주무열입니다. 제가 8년 전에 구의원으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젊으니까 일을 잘할 겁니다. 청년이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레토릭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회 경력이라던가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지난 8년을 돌아보면, 그리고 저와 함께 정치를 시작했던 젊은 청년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게 왜 사실이었냐? 저희들은 이 정치적 자리가 권력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일했던 관악구청 공무원이 6년 연속으로 이제 저를 베스트 원에 뽑아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청년이 이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주당원 동지분들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민분들도 주변에 도전하는 청년 정치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고 치는 서울대생 윤석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를 권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권력을 천세만세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의 지지율이 나온 것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바뀔 겁니다. 박주리 의원님도 또 저같이 젊은 또 정치인들도 저희들이 이제 정치 일선에 들어와서 함께 할 때, 그리고 저희 같은 청년 정치인들이 지금 전국에 한 400~500명씩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20년간 만들어갈 대한민국을 기대하시면서, 저 사람들은 권력자가 아니라 일할 권한을 찾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에게 한 표를 행사해줘야지 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금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겠고요, 유능함을 인정받는 그런 정치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발언 정말 제 이 늙은이가 들어볼 때 감동적이야. 우리 젊은 정치인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특히 우리 주무열 후보자께서는 공천 받으면 당선이 뭐 쉬운 쪽으로 저는 보고 있고, 공천 받아 당선되기 바라고, 우리 박주리 후보께서는 지금 단수로 지금 공천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본선에서도 제가 좀 가가지고 선거운동 좀 거기 연락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가가지고 내가 그쪽에 과천에 신천지 때문에 가고, 내가 신천지 이만희를 많이 미워하거든요. 나는 신천지를 공식적으로 한 15년 전부터 사기꾼 이만희로 기사를 썼어. 한 번도 고발 안 당하고, 내가 신천지 가평에 가서 막 대문을 발로 차고 나와 임마 해갖고 벌금 우리 1,100만 원이나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길었으면 좋은데 짧아가지고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서울의 소리 나오시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불러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지나서요. 3월 26일 목요일 조심 백은정의 희망찬 모닝콜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매점말 이슈는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들릴 겁니다. 우길기 금지법 보류입니다. 김용만 의원이 발의하고 여야 간사까지 합의했던 법안, 사회적 갈등을 줄이라며 표선까지 인정했던 법안, 그 우길기 금지법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멈춰섰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 수많은 피해와 고통의 기억을 담고 있는 그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온라인에서 아무 제재 없이 반복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자는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했고 합의까지 했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그 법을 아무 설명 없이 멈춰 세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입법 지연이 아닙니다. 역사인식에 대한 선택이고 책임의 회피입니다. 묻겠습니다. 우길기를 금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침략의 상징을 공공에서 제한하자는 것이 그렇게도 부담스러운 결정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십시오. 누구를 의식했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왜 보류했는지 말해야 합니다. 우길기 금지법은 과거를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는 갈등과 상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미뤄진다면 이건 신중함이 아니라 의지 없음입니다. 국회는 선택해야 합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쪽에 설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유면할 것인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우길기 금지법을 멈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하십시오. 없다면 지금 당장 통과시키십시오. 그것이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예, 우리 김혜민 대표님. 네. 우길기 금지법 처음 들어봤죠? 아, 네. 어저께 그게 국회에서 상정이 보류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많이 논란의 분노합니다. 여지가 뭐 아무 없어서. 이해관계도 없고 뭐 국민의힘이 왜 반대할까요? 우길기 막 차에 붙이고 아파트에 내거는 거. 이거 막자는 것까지 안 됐는데 우리 김혜민 대표 힘 좀 써주세요.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요.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는 경우에 일본이 우길기를 달고 군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저는 반드시 우길기 금지법 이거는 통과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뭐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행안위에서는 힘 좀 써주시고 지난번에 김병헌 방지법이라는 위안부 모욕법도 이 대통령이 나서서 됐어요. 이 대통령이 엑스에다 2번이나 그걸 말씀을 하셔가지고 급히 통과시켰는데 아마 이 대통령이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아직 안 되실 거예요. 그것도 왜 이러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길기 금지법 관심 가져주기 바라면서 초심 100원정의 희망찬 모니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칭찬이나 저희 지금 청년 출마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댓글이 좀 달린 게 있어가지고 응원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박주리 화이팅 화이팅 이런 댓글도 달렸고요. 박 위원님 또 한 번 갑시다 힘내세요. 그다음에 좋아요 서울시의원 수고했어요. 네 이번에도 함께 합시다. 힘차게 응원합니다. 민주당 영원하리라 이런 또 댓글도 달아주셔서요. 이런 힘 받고 꼭 당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네. 두 분 젊은 분들하고 방송하니까 제가 기분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아침 5시 더 힘이 드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공기처럼 상쾌한 하루 희망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면서 자 우리 주먹 주세요.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